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학교를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용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 7의 2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 동영 제7회는 다른 시험 입법 기출문제와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입니다. 51번부터 60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51번 사례가 기네요. 사례를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을은 다음 동그라미 쳐요. 갑의 X토지 동그라미. 다음 임차 동그라미. 누가 임차했죠? 선생님들 을. 을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병 동그라미 쳐요. 다음 무단 동그라미. 무단으로 X토지에 건축 폐자재를 적치가 쌓아뒀다. 쌓아둬서 을의 토지 사용을 토지 사용 방해 동그라미. 그러니까 병이 무단으로 지금 적재해서 토지 사용을 방해합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 갑은 소유자죠. 임대인.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맞아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 폐지나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을은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폐지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만 임대인 갑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 폐지 청구권을 대위행사 동그라미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처럼 갑은 을을 위해서 병에게 방해 제거해야 돼요. 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2번에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이 X토지를 자신 것으로 오신 동그라미. 그럼 오신했단 말은 고의가 실이 없어요. 고의가 실이 없다. 오신하여 건축 폐자재를 적재한 경우라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 동그라미. 임차인 을은 소유권 없지만 임차에서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서처럼 침해자에게 고의가 실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4번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갑은 간접점이자 4번이 틀렸고 뭐 그게 볼 필요 없습니다. 5번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획이 종료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청과 서로 별개죠. 물청채청 별개입니다. 답이 4번 주의하세요. 간접점이자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있다. 그 다음 법정계산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갑토지가 등기되어 있는데 갑 건물은 등기 없이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수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함께 양도했고 매수인은 함께 양수했다. 이 함께 양도를 기억하세요. 그럼 결론 관법지 X, 법정지상권 X입니다. 법정지상권 X. 그래서 이제 을이 토지는 등기가 있어서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갑건물 미등기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등기를 안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납받았다. 그럼 강제경매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발생할 것인가?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한 소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강제경매가 처분이죠. 그때 동일한 소유입니까? 을은 매매에 있으니까 등기해야만 소유권 출가거든요. 토지는 을 등기했죠. 을 소유. 건물은 등기 안 했죠. 을 소유 아닙니다. 경매 당시 동일한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함께 양도나 함께 양손하면 법지 X, 법지 X.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등기 명의는 제3자 동그라미쳐요. 제3자에 대해서 적부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그라미쳐요. 전소유자 동그라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추정된다죠. 그렇지 않다가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자, 2번이 일종의 중간 승야 등기입니다. 자, 2번 미등기 건물에 원시 취득자 씁니다. 갑은 그 승계인 써요. 을, 매수인 을, 을과 합의 동그라미. 합의해서 승계인 씁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건물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 갑 생략해버리고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했죠.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으니까. 3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자 동그라미쳐요. 등기가 다음에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원인 없이 말소는 불법 말소. 그럼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두 글자로 유효. 유효 쓰세요. 유효. 불법 말소 쓰시고 유효 쓰시고. 따라서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유효. 4번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대지와 동그라미 쳐요. 함께 팔고 동그라미. 함께 팔고가 함께 양도죠? 양도? 나는 양도를 알고 팔다는 몰라요. 안 되겠죠? 이게 함께 양수예요. 함께 양도하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마친데 매도인에게 관법지 인정되지 않는 데서 맞았습니다. 법지 X. 5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이제 경매 동그라미.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경매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 다 지워요. 다 지운다. 경매에서 저당권 다 소멸하죠. 경매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 지워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맞았습니다. 53번 물권 소멸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 합의 지분의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 행위라 물권면은 등기해야 됩니다. 2번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된 경우에도 가로쳐봐요.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대요. 필요가 있으면 가로. 이걸치가 항상 꼬리가 있으면 그러면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물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권 소멸 나왔잖아요. 그럼 혹시 혼동이 아닌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2번은 혼동이고 3번도 혼동입니다. 3번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 요건 갖춘 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게 꼴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계속되더라도 임차권 동그라미. 그럼 임차권이 소멸하는가? 꼬리가 저당권이 있죠. 꼬리가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경우에 그럼 저당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지상권 권리예요. 그 다음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하면 안 되겠죠. 5번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현재 소멸했거든요. 근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면 이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해야겠죠. 살아난다. 틀려 5번이 정답입니다. 54번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점유 매개자 나왔나요?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죠? 대표적인 예. 써보세요. 임차인. 대표적으로 임차인, 임대차. 그럼 임차인 점유는 자주 틀렸죠. 타주입니다. 1번이 정답. 2번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하고 3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동그라미 쳐요.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가 그 부지 동그라미. 토지 부지. 토지를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 맞습니다.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건물 소유자는 미국에 살아도 미국에 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점유합니다. 4번 점유 매개 관계 써보세요. 임대차. 예를 들어 임대차. 그럼 임대차가 소멸하면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 임차인에게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5번 점유자는 소유사 점유 추정되죠. 무과실이 추정 안 됩니다. 55번 부동산 취득시효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무과실은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 요건은 이거죠. 소유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어요. 여기 무과실 없다. 선의와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고 여기 있는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성명 불상자 누군지 몰라요. 그자 소유물도 사적거래 가능할 수 있죠. 그럼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있고 3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 시 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자기 맘입니다. 4번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죠. 이건 공공 목적에 활용되니까 시효 취득이 될 수 없다. 반면 국가재산이어도 일반 재산은 사적 거래 가능해서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압류 동그라미.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해야 되죠. 그럼 그 20년 점유를 중단시키려면 점유를 못하게 밀쳐내야 돼요. 땅에서, 토지에서 점유 못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머리카락 잡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점유 못하게 끄집어냈습니까? 등기부에 압류만 했습니까? 압류만 했죠. 그놈 그 자리에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머리 잡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 이제 이 두 가지 판례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이 안 나와서요. 이제 타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교됩니다. 첫 번째,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음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 금전 채무를 보증했다. 이게 총유물 처분 행위인가? 그럼 첫 번째 건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을 매매 계약 체결하면 총유물 처분이 따르잖아요. 따라서 이건 총유물 처분 행위로 봅니다. 근데 아래 것은 만약에 비법인 사단 종중이 있다. 종중에 선산이 있다면 그 선산을 어떻게 했나요? 총유물을 건들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타인 간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건 그냥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지 총유물이 없어진 거 아니죠? 그래서 총유물 처분이 아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둘 따지고 그러시면 안 나왔어요. 56번 총유 설명 원치하는 겁니까? 1번 비법인 사단이 가로쳐요.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가로 하는 행위는 총유물 처분 행위이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비법인 사단이 가로쳐요.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관리 처분이 아닙니다. 3번 총유물 보존 행위는 보존 동그라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죠. 총유에서는 보존도 사원총회 결의, 관리도 처분도 다 사원총회 결의.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동그라미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사단 명의로 소송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단 구성원 전원이 소송해야 되고 대표자가 단독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이게 비법인 사단이니까 그 조합원 전원의 총유 맞습니다. 비법인 사단 재산 총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7번은 지상고 설명 옳은 겁니까? 이건 무슨 시험에 나왔죠? 밑에 2019년 변리사 시험에 나온 거죠. 여러분 변리사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시험과 무관하지만 변리사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뭐 병아리 변리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변리사가 속칭 이공계의 사법고시랍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공계의 사법고시가 래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휴대폰하고 애플 휴대폰 특허 소송이 있다. 특허 소송. 그럼 그 특허 소송을 서울대 법대에 나온 변호사가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서울대 법대에 나온 변호사는 초등학생보다 핸드폰 더 만질지 몰라요. 근데 초등학생은 핸드폰은 잘 알지만 법은 모르죠. 따라서 그런 것은 뭐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출신 그 변리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소송을 그 전문가들이. 또 만약에 제약회사끼리 제약회사 약을 만들었는데 뭐 이번 백신 같은 거 백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특허 소송이 있다. 그러면 법대에 나온 변호사가 약을 알아요? 모르죠. 그것은 약대에 나온 변리사들이 그걸 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단위가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변리사가 우리나라에서 연봉 1위 직업이지, 1위. 그래서 이 시험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공계 사법고시라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공계 다닌 사람 있잖아요. 또 이과 출신 고등학생들. 그러면 변리사 시험 시켜보세요. 이공계 이과생들이 하는 게 변리사입니다. 단위 57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지상권은 일필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죠. 용의물권은 일부에 가능합니다.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권을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틀렸죠. 그 뒤에 먼저 지상권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3번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사용한 권리이므로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그 다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가 뭐죠? 유보가 남겨두다.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상물 소유권만 남겨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4번 지상권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다음 양수인 동그라미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네요. 그럼 당연히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5번입니다.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과 함께 다시 동그라미 지료 없는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다음 채무자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누구 사용수익권? 채무자요. 그 다음 금융기관은 그 토지 무단점유자 채무자에게 사용권이지 무단점유자 이 제3자에게 사용권 없죠. 그래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료 없는 지상권 동그라미 쳤죠.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상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는 거죠. 이게 2019년 변리사 나왔잖아요. 그 5번 지문이 그때 2019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 처음으로. 변리사에 나오고 그 해 같은 해 우리 시험에 따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타시험 문제를 알면 우리 기출문제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관법지에서 토지가 공유일 때 관법지 보겠습니다. 이 판례가 딱 세 가지 기억하는데 자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한다. 지상에 갑 건물이 있어요. 지금 그럼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그럼 공유물 토지에 지상권이나 법정 지상권이 생겨보세요. 공유자에게 엄청나게 불리하죠. 갑을병은 우리 토지 30년간 사용 못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을병 전원동이 있을 때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첫째,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했다. 이건 자유롭게 가능하고 전원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갑 건물 있잖아요. 갑이 건물을 신축할 때 공유자 을 동이 얻었어요. 그러면 갑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은데요. 그럼 이거 전원동이 아니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 공유지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 언제나 전원동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만 전원동이 있으니까 이때만 생긴다. 판례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공유지 분할, 전원동이 생긴다. 나머지 X.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상호명 위탁인데 이건 대내적으로 구분 소유지만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한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은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라고 정확히 소유권을 구분했는데 등기는 귀찮아서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갑을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더라도 갑과 을끼리는 소유권이 정확히 달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 내 땅에 내 건물 지었다. 그럼 현재 동일인 소유죠. 나중에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발생하는데 자, 이번 갑이 자기 소유가 아닌 을토지에 건물 지었네요. 그럼 이건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그래서 나중에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강제경매 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죠. 자, 갑과 을이 친형제간인데 형이 동생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동생이라 갑 X부동산 아파트에 저당권 잡지 않고 그냥 빌려줬어요. 이게 일반 채권자. 근데 동생이 돈도 안 갖고 몇 년간 연락이 끊깁니다. 그럼 형 을은 부동산 빨리 경매를 뺏어가겠죠. 그러면 을은 저 X부동산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저 X를 경매하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대여금 반환 소송 소장이 채무자 갑에게 날아가면 갑이 X 빼 돌려버립니다. 그럼 우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할 때는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갑 몰래 돌아요. 갑도 모르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요. 그럼 소장을 보고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2번 가압류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승소 판결 받으면 이걸 집행권원으로 저 X를 강제경매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압류 또는 번압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가압류를 먼저 하고 경매에서 압류하죠. 근데 꼭 가압류할 필요 없죠. 뭐 성질이 급하면 바로 경매에 압류 들어갑니다. 가압류는 뭐 선택사항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강제경매와 관법제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건물이 있어요. 두 번째 나대지만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과 2번에서 법정이상권은 어디에 생길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1번입니다. 1번이죠. 그죠? 1번은 건물 있죠. 그럼 끝까지 건물 있게 법이 도와줘요. 2번은 나대지죠. 그럼 끝까지 나대지를 가게 법에서 안 도와집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법정권 인정해주고 아래쪽은 뭐 그냥 철거되든 말든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1번 자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가 나오고 아래 토지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나왔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윗토지가 좋고 아래 나대지를 많이 빌려주겠죠. 윗토지에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요. 그럼 강제경매란 왼쪽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닙니다. 아까처럼 가압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을이 경락받았다. 그럼 지상의 건물 법정이상권 발생합니다. 그럼 법지 발생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는 거죠.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채권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이상권 인정해 주는데 아래는 나대지의 채권관계 많이 맺었는데 갑이 멋대로 건물 줘요. 근데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다. 을이 경락받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만 해서 만약에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면 건물이 살아있죠? 을이 경락가를 적게 쓰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있어서 이렇게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경매는 무조건 말 속의 원리. 그럼 무조건 말 속의 원리. 만약에 부동산에 토지에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 압류 셋 다 있다. 그럼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동일한 건물이 있었는가 기준이에요. 그럼 발생합니다. 근데 아래는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후에 생겼다. 나대지였다. 그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고 여기는 매각되고 완납시 틀립니다. 여기는 셋 중에 제일 빠른 거지 매각되고 완납이 아니에요. 그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58번 관보채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토지공이 나왔죠?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다 과반수 동의 동하람이 그럼 전원동이 아니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2번 강제경매에 있어서 관습상 법정상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되고 완납 시에 틀렸죠. 이게 오답으로 나온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가압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압류 효력 발생 시로 고쳐야 됩니다.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하는 거예요. 가압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2번은 압류 효력 발생 시입니다. 정답 2번. 3번 관습상 법정이상권자는 토지 소지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 맞았죠? 등기 없이도 자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를 양수했으니까. 4번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공이사 써봐요. 갑이 자기 갑소유 토지 외에 수의실 건물이죠. 건물? 수의실이 뭔지 몰라요? 건물. 건물을 건축 다 갑이 했죠. 다 갑이 했죠. 그럼 갑토지에 갑건물이 있네요. 다음 그 부지 토지만 타인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법정상권 성립하죠.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만 팔면 인정되는 거죠. 5번 구분 소유주 공유각이 있는 자가 자 가로쳐봐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아까 동일인 소유 아니니까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59번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 종된 권리도 따라갑니다. 등기 없이 따라가죠. 이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자 취득합니다. 자, 3번 가로 쳐봐요. 자, 가로.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까지 가로. 갑과 을이 그 가로를 했어요. 갑과 을이 그 괄호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하고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게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그 뒤에 그게 지역권 동그라미. 그게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있다. 3번이 정답.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 씁니다. 종된 권리. 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의 걸는 요역지 씁니다.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 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5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그럼 유상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동그라미 쳐요. 손해보상 동그라미 맞습니다. 또는 손실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간이 무제한이라 존속기간 제한 없어요. 따라서 손해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전세권 존속기간을 시면 잘 내는데 이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은 똑같이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이거 몇 년이죠? 최장기 몇 년이에요? 전세권? 10년. 잘 보세요. 전세권 최장이죠? 잘 보세요. 전세권 전 써봐요. 1, 2, 3, 4, 5. 최단이에요? 최장이에요? 장자 써봐요. 6, 7, 8, 9, 10에서 10년이에요. 눈만 크게 뜨세요. 10년. 이제 안 틀리겠죠?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고 그게 처음에 최단기간 1년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시인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등기 없이도 갱신유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건물이만 있잖아요. 그럼 자, 법이 하나라 건전하다. 잘 보세요. 건전한 단일법. 다시 법이 하나라 건전해요. 건전한 단일법.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건전한 단일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전세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동그라미 쳐요.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제일 그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는 그럼 틀려요. 등기 없이는 그러면 제일 그때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거든요. 2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맞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3번은 1년은 아까 건전한 단일법 건물이에요. 건물만 최단기간 1년 보장 토지 X 3번이 답입니다. 4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이죠. 주택이라면 주택의 용법은 주거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전세권자가 거기서 술집을 해요. 그럼 마저 죽어야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세권 전속 중에는 장래 1년 후에 그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1년 후에 발생하죠. 1년 후에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1년 후 그 조건부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이 필요 없으니까 그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해 둘 수는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오늘 하신 것도 아주 문제들이 좋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